안녕하세요. 김동섭입니다. 7월 31일 아침 시작하겠습니다. 지난주 금요일 미국 시장은 상승 마감을 했는데요. 다우는 0.5% 정도, 그 다음에 나스닥은 1.9%나 상승했습니다. 나스닥 같은 경우에는 국내장이 열었을 때 한 0.7에서 8% 정도 상승해서 끝났으니까요. 실제로는 한 1% 정도 더 오른 것으로 봐야 되겠죠. 미국 시장의 화두는 경제 연착륙, 그 다음에 인플레이션의 둔화, 이쪽에 포인트가 맞춰지고 있죠. 얼마 전에도 소비자 물가지수나 이런 것들이 둔화되면서 물가가 둔화되는구나 이런 느낌이 있었죠. 연준에서 가장 많이 보는 지표 중에 하나가 이제 개인 소비 지출인데요. 이 개인 소비 지출마저도 둔화가 됐습니다. 4.2% 올랐는데요.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입니다. 예상치는 4.2% 상승이었고요. 전달에는 4.6% 상승했습니다. 그러니까 시장 예상치보다도 낮아진 상태의 모습을 보였다는 것이 미국 시장을 끌어올리는 계기가 됐고요. 근데 이제 얼마 전에도 2분기 GDP 성장률이 시장에서 2.4%가 나왔잖아요. 예상치 1.8%가 더 많이 나와서 연착륙 기대감이 커졌는데 물가마저도 둔화되는 거란 쪽으로 포인트가 맞춰진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미국 시장이 더 올랐죠. 근데 연준 입장에서는 결코 좋은 게 아니죠. 금리를 올린 거 더 안 올릴 거라는 생각도 할 수 있겠지만 금리를 인하 쪽으로 가려면 연준 입장에서는 침체가 와야 되는데 인플레 둔화까지는 좋았는데 연착륙이 오기 때문에 연준으로서는 상당히 고민이 된다. 이런 뉴스도 있더라고요. 근데 제가 지난번에 그 얘기를 했었는데 연준은 지금 침체가 와야 되거든요. 그래서 금리를 인하해서 시장을 좀 더 부양을 시켜주는 상황이 되는데 이렇게 연착륙이 되다가 갑자기 침체가 왔을 때는 연준이 또 부담스러워질 수 있으니까 사실 지금 상황이 연준이 생각하는 상황과 시장이 많이 달라지게 흘러가고 있는 그런 흐름이 있다. 이런 정도 해석이 될 것 같습니다. 인텔이 3분기 만에 3개 분기 만에 흑자 전환을 했다고 하네요. 그래서 6.6% 올랐고 그것이 나스닥을 끌어올리는 계기가 됐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로쿠라는 기업이 있었는데 월가 예상치를 웃도는 매출과 순이익을 발표하면서 31%나 폭등하는 그런 모습도 있습니다. 이번 주에 우리가 봐야 될 것은 이제 실적 시즌 연장선에 있기 때문에 애플과 아마존, 빅테크의 최고 종목들이죠. 이 종목들 실적 발표 있습니다. 그 실적이 어떻게 나오는지 한번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이번 주에 고용지표 발표가 있습니다. 고용지표마저도 연착륙을 하는 어떤 모습을 보일 건지 또 인플레이션 둔화의 연착륙까지 더 더해지는 상황이 나올 건지는 한번 확인해보는 그런 한 주가 돼야 되겠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번 주는 새로운 한 달이 또 시작되는 한 주이기 때문에 미국 시장의 바이오스가 상당히 의미가 있지 않을까 봐야 되는데요. 시장 일각에서는 8월 9월 달에 미국의 조정론 얘기도 좀 나오긴 합니다. 어떻게 될지는 좀 더 지켜봐야 되겠죠. 지금 보시면 나스닥 1.9% 상승, 다우 0.5% 상승이죠. 다우는 0.5% 올라봐야 음봉에 살짝 갖다 붙여놓은 거에 불과한 거고요. 나스닥도 지금 보시면 지난주 목요일 날 갔다가 밀렸었잖아요. 거기 그냥 갖다 붙여놓고 끝난 겁니다. 기술적으로는 거의 다 된 것으로 좀 보기 때문에 조금 더 오를 수 있는 공간이 있을지는 모르겠으나 한계점에 있는 기술적 분석의 모습이 좀 있는 건 사실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추가로 움직이지 않은지 이번 주 상당히 중요하고 거기에는 실적인 아마존과 애플의 실적이 중요할 거고요. ADP 문건에는 고용지표에 대한 어떤 부분도 시장의 발생에 상당히 의미를 좀 부여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미국과 우리나라는 디커플링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런 것도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많이 다릅니다. 기술적 분석도 다르고 우리나라하고 미국하고 차트상으로는 나중에 무료 방송에서 한번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엔캐리즘 일본으로 돌아가나 요게 화두죠. 이게 화두입니다. 얼마 전에 BOJ에서 엔캐리에 대한 그 YCC 정책을 축소했죠. YCC 정책이라는 건 이런 겁니다. 수익률 곡선 제어 정책이라고 해서 이제 장단기 금리에 대한 그 부분이거든요. 요거 이제 긴축 전환 신호로 본다고 하는데요. 10년물을 국채를 무제한 매입하는 그 금리 수준을 높였어요. 0.5%까지만 한 달에 하는데 1% 늘린 거죠. 무슨 말이에요? 금리가 올라갈 걸 대비하는 그런 상황이라고 봐야 되겠죠. 요거는 사실상의 긴축 효과를 보고 있다 이렇게 보는데요. 물가가 15개월 연속으로 그 일본
연속 목표치를 웃도는 그런 모습이 됐고요. 이것은 이제 일본의 대규모 금융 완화 종결을 예고한다 이렇게도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IMF에서는 미국과 유럽에서 자금 유출 경고를 좀 하고 있는데요. 제가 지난번에 한번 얘기를 했을 거예요. 이제 일본에서 금리 인상 시기가 다가왔다. 이게 이제 시장에는 큰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이 부분이 이제 시장에 변수가 어떻게 다가오는지 봐야 되겠죠. 이르면 BOJ에서 10월 정도에 YCC 정책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손볼 거다. 뭐 이런 식의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이걸 했을 경우에 일본에서 나갔던 자금이 일본으로 돌아가면서, 왜냐면 금리가 올라가니까 이제 저금리 썼던 돈을 다시 돌려서 갚잖아요. 그러니까 일본으로 돈이 들어가야 되는데, 일본으로 들어가면 그 일본 국채를 살 거다 이런 얘기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 자본이 어느 정도 돈이냐면 그러니까 일본에서 미국으로, 그러니까 해외로 빠져나갔다 일본으로 돌아갈 수 있는 돈이 4,800조면 4,800조. 우리나라 1년 사냥 600조죠. 그렇죠? 그러니까 8배 정도 돈이 일본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돌아갈 수도 있다. 이게 아주 큰 화두입니다. 미국에서 유럽에서. 그럼 우리나라에만 들어와 있는 돈이요 116조입니다. 116조. 이게 지금 만약에 나가게 되면 상당한 의미를 부여할 수 있기 때문에 이게 지금 제2의 어떤 내관이 될 수도 있다는 거죠. 근데 예전에도 제가 한번 얘기했어요. 결국 BOJ가 장기 저금리를 이제 금리를 올려는 상황이 될 거다. 그때가 문제가 될 수 있다 얘기했었는데, 엔캐리드 자금이 일본으로 돌아갈 확률을 봐야 될 겁니다. 그래서 지금 글로벌 시장이 긴장을 하고 있다. 뭐 이런 얘기도 좀 있는 상황인데요. 일본 차트는 정말 많이 올라갔죠. 일본은 정말 많은데, 일본이 요즘 흔들리고 있는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그거죠. 엔캐리 자금 때문에. 지금 일본은 이제 내려가고 있죠. 요즘 우리나라가 일본과 연계를 하고 있습니다. 지난주 금요일 날 일본이 하락할 때 국내 시장 같이 하락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일본의 방향성 한번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일본에서 만약에 이 정책이 진행이 되면서 BOJ가 제로 금리를 이제 벗어나는 상황이 될 거고, 긴축으로 돌게 됐을 때 그동안 일본에서 나갔던 돈이 일본으로 돌아가면서 글로벌 시장에 충격을 좀 줄 수 있는 그런 규모의 자금이다. 이렇게 해석을 한번 해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본 차트상은 지금 우하향에서 21선이 꺾였죠. 그래서 다시 위로 갈 거냐 말 거냐. 지난주 금요일에 꺾이다가 살아났는데요. 일본과 우리나라가 며칠 전부터 약간 연동을 하기 시작했다는 거. 그거 한번 커플링이 조금 돼가고 있는데, 향후 일본의 흐름을 좀 지켜볼 필요성이 있겠다. 뭐 이런 말씀 해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코스닥 2000일 꼭지 찍었나, 이거 굉장히 중요하죠. 코스닥은 에코프로죠. 에코프로 BM, 그쵸? 이게 이제 뭐 전체적인 상황인데, 에코프로하고 에코프로 BM이 코스닥 전체 대금의 5분의 1 정도가 된답니다. 5분의 1 정도. 그래서 이들의 움직임에 따라서 상당히 시장의 방향성을 결정할 거다라는 얘기가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죠. 지금 2차전지 광풍이 불어서 예탁금도 늘어났다고 합니다. 예탁금 늘어난 그런 상황인데요. 저는 2차전지가 뭐 외봉으로 끝나는 경우는 없지만 테마주로 가버렸잖아요. 이제 2차전지가 테마주가 돼버렸어요. 몇 종목이 올라갈 때는 상관이 없었는데 이제 완전히 테마가 되고 막 오를 때는 이게 외봉도 끝나는 경우도 과거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우려하고 있는 부분 중에 하나인데요. 이 에코프로뿐만 아니라 2차전지들의 움직임은 처음에 외국인이 끌고 가다가 외국인이 던졌어요. 그리고 개미가 달라붙어서 끌어올리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그 개미를 끌어들이겠던 누축포는 저는 지난주에 나갔다고 봐요. 이때. 이거는 아주 개인적 생각입니다. 틀릴 수 있습니다. 설거지성 반등. 이거는 한계가 있습니다. 3일 연속 빠진 날은 반등이 들어오는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저점에서 고점까지 18% 정도 움직였는데, 그러고나서 이제 행보하거나 눌리거나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오늘 흐름 보셔야 됩니다. 만약에 오늘 행보해서 눌리면 지난주 금요일은 일시적인 거고, 만약에 오늘도 올라서 끝난다 그러면 막판 설거지 장세일 확률이 높다. 이런 해석도 한번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